네,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또 특수통으로 불리는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과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등 고위 검사직들이 줄줄이 사의를 밝힌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도 단행됐습니다. 관련해서 검찰과 법무부에 오래 계셨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제가 처음이라 예, 예. 성함을 제가 버벅여서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네, 어제는 심우진 검찰총장 사의 표명한 거 보셨을 텐데 네, 좀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취임 9개월 만에 사의 표명한 거. 예, 그렇습니다. 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당연히 언젠가는 뭐 거취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사실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늦은 감이 있다. 예, 네.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조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고요. 뭐 좀 늦은 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. 어찌되었든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. 예. 저도 좀 내부의 분위기를 알아보다 보면 네, 네.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실 일찍 본인은 나가고 싶어 했다. 네. 근데 아무도 나가란 소리를 하지 않았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뭐 그렇게 거취 결단은 뭐 다른 사람들이 나가라 뭐 말라 이래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. 사실은 즉시한 거 포기 결정 그리고 나서 그 지난 대선 결과라던가 여러 가지 본인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그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요. 좀 늦었지만 어찌되었던 본인이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예. 시점을 좀 선택한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? 우선은 그 뭐 본인이 그 대검 간부들을 상대로 얘기한 것에서도 네. 본인이 남아 있는 것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그만두는 것 어느 게 조직의 이익이 될까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난번 업무 보고 때 2번이나 퇴짜를 맞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 그 퇴짜를 맞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새로운 정부의 그 방향과 네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 업무 보고라는 거는 이 심우정 총장이 기획통이거든요. 네. 이 업무 보고의 형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실수를 할 리는 없습니다. 분명히 퇴짜를 맞았다는 거는 그 업무 보고의 추진 방향, 개혁 추진 방향이 현 정부의 기조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건 결국 심우정 총장 개인에 대한 현 정권의 불신 이런 걸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렇게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불신을 받는 사람이 가뜩이나 지금 검찰이 그 개혁 대상으로서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계속 조직의 수장으로 남아 있으면 네. 조직 전체가 공격을 받고 또는 조직 전체의 그 개혁에 대한 동참하려는 의지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의심받게 되니까 본인도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. 예.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위해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네, 개인적으로 네. 봤을 때는 그 본인 개인을 위해서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사실은 이 사안을 보면서 왜냐하면 뭐 딸 특혜 채용 관련해서도 네. 실제로 본인은 그것과 관련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던 것 예. 같았고 이제 이런 선택에 있어서 좀 개인적인 욕망, 배경 이런 건 좀 없을까요? 그 점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. 네. 그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했을 때 네. 본인의 신상에 닥쳐올 뭐 위험이라던가 혹은 지금 수사 대상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그런 점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고려하지 않았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. 네. 맞습니다. 그 심우정 총장이 낸 입장문 사의를 표명하면서 낸 입장문을 보면은 사실은 사과는 없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가 좀 담겨 있어요. 저는 이 한 줄이 계속 눈에 들어오던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 이게 어떤 뜻으로 받아들입니까? 저도 이 입장문을 봤는데 네. 일단 이 입장문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 같고 네. 조직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검찰 조직 구성원들조차도 좀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. 네. 기존에 즉시한 거 포기라던가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최종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좀 아주 엄청난 국민적인 비판을 받게 만들어 놓고 떠나는 입장에서 네. 이거는 뭐 국민들도 만족할 수 없고 조직 구성원들도 아니 이렇게까지 조직을 좀 위기에 처하도록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구나. 네. 이런 차원에서 네.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실제로 저도 네. 알아보니까 저도 이제 그 검찰 관련한 취재원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
쌍욕 수준으로 네.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. 예. 그렇습니다.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죠, 사실. 여러 혐의가 있는데 저는 그게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당시에 대통령실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. 네네네. 이게 상당히 좀 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내란 특검 수사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? 지금 뭐 심우정 총장이 그리고 김주현 수석 이 두 사람이 뭐 네. 여러 여러 혐의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수사기관에서 좀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심각한 것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대통령실 김주현 수석하고 네. 전 수석하고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요. 기본적으로 뭐 내용이야 당사자들이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뭐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둘러대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. 네. 사실 비화폰으로, 비화폰으로 네. 안부 전화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. 안부 물으라고 비화폰 주는 경우는 없죠. 그렇습니다. 예.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4번인가 5번을 같이 근무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비춰오면 네. 비화폰으로 안부 전화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. 안부 묻고 싶으면 카톡 하시면 되죠. 그렇습니다. 시점이라던가 혹은 또 이 형 방식이라던가 네.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김주현 수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 대목에서 중요한 여러 대목에서 무언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란죄 지난번에 얘기했던 강의구 실장이 무슨 뭐 문서를 작성한다던가 그 이후에 안가 회동이라던가 네.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주요 인사들이랑 통화를 했다던가 이런 주요 국면마다 드러나고 나타난 본인들이 그 뭔가 활동을 한 모습을 보이고 네. 있기 때문에 김주현 수석과 아마 심우정 총장의 경우에는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어렵다. 예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검찰총장까지 했던 그 검사가 네, 포토라인에 설 때 어떤 기분일까요? 아유 그거야 뭐 당사자 아니면 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참담한 기분일 텐데 네. 어찌되었든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뭔가 조사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환한 것이 아니고 네. 본인이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한 것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. 결국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면 그에 합당한 뭐 공적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책임의 일부라고 보고 본인이 감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예.